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대한암흑기로 바꿔서 사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일제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당시는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복된 나라에서는 이미 그 일제시대라는 거는 역사시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제시대라고 하면 일제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말 대신에 대한암흑기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쓴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독립과 광복을 사용했더라도 지금은 광복운동으로 용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말을 쓰면 신생국의 의미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광복이라는 것은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주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1910년에서 1945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일제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호는 1896년에 대한으로 변경해서 주권은 1910년에 늑약당하고 총독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보통 우리는 일제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맞느냐, 그래서 보면 천재교육사에서 표현한 것은 일제라는 말을 쓰고, 교회학사는 일제강점기, 지학사는 일제의 식민지, 사마초가는 일제의 식민지, 법무사는 일제의 식민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역사를 얘기할 때 일제 식민지 굳이 안 써도 식민지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그 이전의 역사를 쓸 때 과연 일제의 식민지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이러면은 주체가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라면 일본이 주체가 되지 대한이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체, 저거는 어쩌면 뒤에 식민지가 붙든 안 붙든 일제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은 일본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896년에서 1910년까지 이제 대한제국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이승기가 순종까지는 말하자면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대한이 국호입니다. 제국은 정제국. 근데 이제 이때 그래서 1392년부터 1910년까지를 지금까지는 이제 근세조선 이랬는데, 이것을 대한의 한을 따서 한조선 시대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년까지는 이게 우리가 상해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조선 팔도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한암흑기
암흑기로 표현하자.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919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광복운동이라는 용어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이게 광복기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제라는 말이나 일제시민지라는 말이나 일제강점기라는 말은 주체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죠. 우리 역사인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일본이 주체라는 말은 이건 뭔가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라는 말은 동일본이 주체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시대를 우리에게는 암흑기이므로 대한암흑기로 표현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기는 1897년,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입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이제 상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냥 대한암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부터 1945년까지는 이게 순환기라고, 대한순환기. 그리고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대한광복기. 그리고 현재 48년에서 지금까지는 대한공화기가 맞겠죠. 일제라는 말은 일본이 주체가 되고 일본 시민이라는 말도 일제가 주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답할 때 내가 주체가 돼야지 일본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대한이 주체이기 때문에 대한암흑기로 표현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10년, 1945년까지 역사 주체는 우리다. 대한암흑기를 나타낼 때 일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에게는 왕권인 주권이 무너진 것 뿐이다. 광복 후에 그것을 정함에 있어서 일본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이므로 일제라는 표현을 용어를 대한을 붙여서 대한암흑기로 표현하자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계산했다고 하면서 역사에 의한 우리말 사전이 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통치를 위해 만든 조선어 사전을 기본으로 우리말 사전이 지금까지 발행되어 왔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죠. 이제 삼국사와 고리사가 주체가 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서 삼국에 추구하는 단군조선 이전 국호 구리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 일제강점기 아닌 대한암흑기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에서 광복과 독립이라는 말이 이건 대항일투쟁이 대항일투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가 우리라는 것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암흑기에 속칭 일제강점기에 대한인들이 대항일투쟁을 한 것이 독립운동과 광복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그러나 광복 이후에 그 과정을 기록한 영국 기록들은 독립운동사라고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거는 독립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신생국일 때 이 말을 쓰지,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다는 말에서는 이게 부적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순환기의 찰나와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유구한 역사로 봐서는 찰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지 독립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독립운동이라 광복운동으로 쓰는데 광복운동보다는 대항일투쟁이라고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광복운동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나
대항인 투쟁사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항쟁사, 대한항쟁사 이러니까 우리가 좀 용어를 정말로 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생각 없이 쓴다는 건 이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국호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제정하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국호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대한이 국호고 민국이 주체잖아요. 네? 이 민주공화국이 정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국호가 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국자를 쓰는, 우리 역사상 국자를 쓰는 것이 마한 78국입니다. 마한 속에 78국이 있는 거를 그 국자를 썼어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들이 국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국을 너머로 해서 스스로 아주 작은, 왜냐면 고공을 통해서 의미는 똑같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대한이고, 서글로는 대한이고, 서양인들한테 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1392년에 망한 고리의 서양어 코리아를 그대로 부르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버마라고 배웠지만 지금 미얀마라고 불러야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75년, 광복하고 75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이라고 불러주는 나라가 없어요. 코리아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자기 이름을 자기가 홍보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국호를 제정할 때 정통성이라는 게, 또 명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최우철랑 때 우리 국호를 주몽대왕께서 고구리라고 명명을 했고, 왕건이 고구리를 개성해서 고리라고 명명을, 정통성을 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나라 이후에 그 정통성이 말하자면 끊어졌다. 왜? 이성계가 국호를 제정할 때 명나라에다 환영인과 조선을 두 개를 주면서 어느 걸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조선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주권이 없는 그런 국호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도 마찬가지로 대한을 국호를 제정할 때 그것이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사만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국호를 대한이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만은 이련이 최치원 말을 인용해 가지고 사만을 얘기하면서 사만이 그 위치가 고구려 백제가 나무로 5월 부로 유엔제노에 있다고 답을 했다는 그거에 의해서 사만은 유엔제노 5월 지역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걸 감추고 난 이후에 사만이 조선 반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 이겁니다. 사만은 결코 조선 팔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은 그 역사를 아무리 올라가도 기준의 사만까지 뿐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는 명문상
고조선, 당군조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와 고구리도 고조선 이전에 구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은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 역사보다 400년 정도 늦게 시작한 기준의 삼한을 목표로 해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정통성이 있는 그런 국호를 찾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모르면은,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지금 국호도 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호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체인 스스로의 역사를 정립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말을 바로 쓰자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